RJ International Hub right now. Oh,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이동의 뉴스 정면 성부는 방송 프로그램으로는 최초로 미얀마 민주주의의 지지와 연대를 선언하고 매일 이 시간 우리들의 연대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있죠. 오늘 만나볼 분은 미얀마 국민들에게 전하는 응원의 노래 Everything Will Be OK를 만들고 부른 래퍼 겸 프로듀서 김디지 씨입니다. 김디지 씨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노래를 만들게 된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미얀마 상황을 뉴스로는 간략히 알게 됐는데 2주 전쯤인가 오빠사진관 김원재 대표가 미얀마에 관한 프로젝트를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아기가 아빠 영정사진 들고 막 오열하는 사진 보고 너무 충격 먹어서 아, 그녀의 눈물을 좀 멈추어 달라라는 취지에서 곡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음악이 나가고 있는데 스컬씨랑 같이 불러주네요. 네네. 스컬씨 반응 어땠습니까? 안 그래도 어제 아침에 일찍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지금 스컬 형하고 제 SNS 계정으로 미얀마인들이 수천 개의 감사 메시지를 계속 남기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만큼 미얀마 상황이 많이 절실한 것 같다. 디지 네가 더 많이 인터뷰하고 본인도 더 홍보하고 미얀마 상황을 더 널리 알리자. 그래서 그들에게 힘 되어보자 이렇게 이야기 나눴고요. 뭐 참고로 스컬 형은 BTS나 싸이 형 이전에 빌보드에 최초로 올라가는 사람이기도 해서 이번 프로젝트에 더 큰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 음악을 듣고 나서? 음악한 지가 한 20년 넘었는데 이렇게 감사하다는 댓글을 많이 받은 건 처음이에요. 거의 뭐 악플만 달리거든요. 근데 늘 그렇듯이 저는 뭐 근데 뮤지션답게 할 일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반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정말로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어떠한 정치적 상황이나 어떠한 방식이라도 폭력은 용인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아무 죄 없는 민간인, 노약자, 그들을 향한 폭력은 어느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민주주의라고 뭐 거창한 이유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꽃으로도 사람 때리면 안 되거든요. 그게 제가 그들을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폭력 앞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김진 씨는 과거부터 민주주의, 인권 뭐 이런 데 관심이 많으셨잖아요. 뭐 주로 언론을 욕을 많이 했죠. 뭐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힙합 음악을 시작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힙합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좀 그런 성향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뭐 아무래도 인종차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또 한국에 와서는 그 지형이 좀 기득권에게 대항하는 느낌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힙합 음악이었어서 아마도 그렇게 해서 제 메시지를 많이 담았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미얀마 민주화 투쟁에 대한 관심 또 지지해달라고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미얀마의 세 손가락은 자유, 민주주의, 선거를 의미해요.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아픔들 그들이 다시 겪지 않게 일단 할 수 있는 건 전 다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세 손가락 들고 그들에게 더 많은 관심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verything will be okay. 다 잘 될 거예요. 김지희 씨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 다음에 따로 한번 봅시다. 따로 한번 뵐게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래퍼 김디지 씨였습니다. 이번 순서는 매주 월요일 날 진행되는 사건 처리반입니다. 미제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가지 사건인가요? 세 가지 사건입니까? 다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이네요. 제주 관덕정 살인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오늘 사건은 제주 관덕정 사건이랑 소주방 여주인 사건인데요. 제주도에서 3대 미제 사건으로 유명한 사건입니다. 관덕정 사건부터 알아보면요. 사건 발생은 1997년 8월 14일입니다.
제주 시내 관덕정 인근에 있는 옛 법원 청사 철거 공사 현장에서 사실 옷을 입지 않은 여성 사체가 발견됐는데요. 예. 상당히 끔찍한 형태의 구타하고 성기 부분이 사실 훼손되는 상태로 발견됐고요. 그와 같이 이제 그녀가 일하던 업소의 주인도 역시 근처에서 크게 상처를 입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망하고 얼마 지나서 사체가 발견된 겁니까? 금방 발견된 겁니까?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밤에 새벽에 발견됐고 그 다음 날 발견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크게 오래 걸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내에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범죄 공간이. 그러면 새벽에 사건이 일어나고 아침에 발견된 거네요. 예, 자체가? 그렇게 된 거죠. 예. 근데 그 같이 있었던 피해자랑 같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분도 물론 공격을 당했는데 예. 기습을 당한 거죠. 기습을 당한 거죠. 그런데 그 50세 여주인이라고 하는데 그분도 역시 기습을 당해서 한쪽 눈이 실명하는 큰 상처를 입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아마 뒤에서 둔기로 공격을 해갖고 실명한 부분 같습니다. 아, 그러면 먼저 공격을 당하고 의식을 잃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은 둘이 갔다가 50세 여주인 따로 가다가 한번 먼저 가다가 따로 가는 상태에서 먼저 공격당하고 다음에 여성이 공격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사체 발견 당시에 뭐 훼손되기도 했었고 또 전라로 발견됐으니까 이게 어떤 뭐 성적 범죄가 아니었나 이렇게 일단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추정 자체가 좀 어려운 게요. 예. 상당히 엽기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성적 공격이었다고 하면은 그렇게까지 훼손할 이유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성적 공격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드러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훼손됐기 때문에 오히려 가학적인 다른 범죄를 위장하기 위해서 그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럼 뭐 성적 범죄가 아니면 금품을 노렸나? 금품도 사실은 금품만 뺏어가면 되는데 이렇게 자체를 훼손할 정도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금품도 아니고 성적인 범행도 아니고 결국은 원한? 뭐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 두 분의 아마 직업이 아마 술집에서 일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퇴근하고 가시던 길이었기 때문에 예. 혹시 그 바로 전에 있었던 손님과의 어떤 시비가 있지 않았을까.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하겠네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좀 처참하게 훼손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우선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경찰서에 먼저 전화를 했다면서요? 이게 참 묘합니다. 자기가 범행을 하고 이렇게 신고를 한다는 게 자기 스스로 자수를 한다는 게 실제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23일 사건 발생 시 23일 지난 후인 9월 6일 날 자기가 범인이라고 5차례나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5차례?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경찰이 그 공중전화를 찾아냈고 예. 지문을 채취해서 관련된 김 씨를 체포했고 그리고 이 사건의 바로 전과 후에 발생했던 사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때도 강간미수와 특수강도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공간에서 여러 건이 있었는데 그 두 건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가 있었기 때문에 확인이 돼서 그 범행이 자백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공중전화에 전화해서 내가 범인이다 말했고 거기 가서 지문을 떠보니까 용의자가 발견됐고 그렇죠. 그리고 체포해서 보니까 그전 사건도 이 사람이 했다. 그러면 이게 왜 지금까지 문제가 되죠? 이미 끝난 사건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좀 애매한 것은 사실 이 사건이 아니라 본인은 그 8월 3일과 9월 23일 사건에 대한 자수를 한 건데 경찰에서 지금 이 관덕정 사건, 살인 사건 쪽으로 여러 가지를 맞춰보다가 이게 맞춰진 부분. 그래서 사실은 자백이 아니라 뭔가 이제 진술을 하게 돼서 기소를 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법정에서 살인 사건을 자기는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사건이 이 사람 용의자는 8월 3일과 9월 23일에 강간 미수를 저질렀고 또 특수강도를 저질렀는데 지금 살인사건은 8월 14일 날 일어났단 말이죠. 그렇죠. 중간에 있었죠. 이거는 내가 하지 않았다. 그렇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형량도 확 차이가 나니까 살인사건하고는 이거는 그럼 법정 가서 내가 안 했다 부인하면서 빠져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이제 지금 얘기가 되는데 다른 가능성도 얘기될 수 있고 좀 요 과정이 좀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두 건은 피해자가 있었기 때문에 징역 8년이 선고됐고 살인사건은 본인이 안 했다. 왜냐하면은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실명이기 때문에 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교수님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범인
사건으로 보여집니까? 어떻습니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방법이라든가 범행 수법이라든가 그 공간의 유사성. 장소. 예, 그렇죠. 왜냐하면 뜬금없이 8월 4일하고 9월 23일 했는데 다른 범인이 그 중간에 와서 비슷한 또 거의 똑같은 범행을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그 공간에서 특정한 범행을 계속했던 사람이 있고 근데 이 두 번째 건 같은 건 사람이 죽고 진술할 수 없으니까 부인했을 가능성. 그게 가장 높겠죠. 그러면 지금 인정된 범죄는 특수강도와 강간미수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살인 사건은 굉장히 뭐 사체도 훼손했고 심하게 그 앞과 뒤 사건들하고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 많이 다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공범이 있을 수 있다. 아하. 그러니까 사실은 공범이 있었는데 앞에 두 사건은 본인이 책임을 지고 중간에 있는 사건 자체에 대한 다른 범인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좀 된다. 그렇지. 지금 상태로 봐선 첫 번째와 세 번째는 그렇게 심각한 폭행이 없었는데 두 번째만 심각한 폭행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의미가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좀 추적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용의자는 지금 첫 번째와 세 번째 사건으로 인해서 다 복역을 하고 나온 상태입니까? 그렇죠. 오래전에 나왔죠. 예. 그럼 경찰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끈은 놓지 않겠네요. 그렇죠. 가능성은 아직 예, 여전히 가능성은 있으니까. 충분히 있는데 그때 이제 있었던 사건 자체가 사실은 미제가 된 것은 중간중간에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범인을 잡아놓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인 줄 알고 재판이 진행됐고 근데 이제 다시 사건을 수사하려다 보니까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 된 거죠. 어쨌든 다른 증거가 좀 나와야 뭐 다시 이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하든 뭐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예. 뭐 97년이니까 뭐 CCTV나 이런 건 전혀 없었을 테고 또 새벽 3시니까 목격자도 없었을 테고.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사건은 제주 소주방 여주인 살인 사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2006년 9월 3일 제주도 건입동의 한 소주방에서 여주인 한 씨가 질식사인 상태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사망은 질식사로 했는데 여인의 몸에 상당히 그 일종의 가학적인 찔린 상처가 많아갖고 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 좀 추정이 좀 어려웠던 사건이고요. 예. 옷도 좀 벗겨진 상태에서 엎드린 상태에서 이불이 덮여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예. 자, 이상한 점이 방금 교수님이 말씀한 채로 사인은 질식사인데 이 여성의 몸 뒤쪽에 정확한 흉기는 모르죠. 뭘로 찔렸는지. 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횟수로 찔리는 흔적이 있단 말이죠. 예.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가장 추정할 수 있는 거는 뭐 일종의 고문 같은 거죠.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얘기해라. 그리고 뭐 콩장 비밀번호 같은 거. 이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 하고 또 하나는 이 범인은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일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혹시 가학적인 행위를 하려고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추정이 되는 거고 또 이제 이불이 덮였다는 부분 때문에 또 논란이 됐던 사건입니다. 이불이 덮였는데 논란이 된 이유는 뭐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죽였으면 죽였거나 그랬는데 뭔가를 덮어놓고 가는 행위는 이걸 언두잉 행위 말하자면 일종의 약간의 이 죄책감 비슷한 형태지만 사실은 후회하는 행위 정도거든요. 이 경우는 면식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거거든요. 면식범들이 살인 사건을 저지르면 보통 이렇게 이불을 덮어 씌운다든가 베개를 이렇게 그렇죠. 위에 올린다든가 수건을 덮어놓든가 그런 일을 많이 하죠. 예. 근데 지금 이것도 이불로 덮여있기 때문에 면식범 아니었겠냐 이런 당시에 주장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그 추정과 아울러 갖고 이 범행 이후에 그 문을 잠그고 갔다고 합니다. 예. 근데 문을 잠그려고 하면 그 어두운데 밖에서 열쇠를 이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을 알아야 되거든요. 어허. 그리고 불을 또 끄고 갔다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쓸데없는 행동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 어떤 스위치라든가 이 열쇠 이유는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 소주방 위층 건물 2층에 이 피해자의 가족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명소리를 못 들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급작스러운 공격이거나 아니면 뭔가 그러니까 좀 면식이 있어 얘기하는 와중에서 뭐 공격이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면식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한 거죠. 그렇군요. 다른 증거는 없었습니까? 뭐 족적이라든가 지문이라든가. 근데 이 사건은 사실 좀 지문이 나올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사건 현장에 탁자에 이제 술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뭐 컵이나 술병에서 지문이 근데 나올 줄 알았죠. 예. 근데 문제는 거기에 이제 습기가 있어 갖고
이 지문이 검출이 안 된 부분인 겁니다. 처음에는 그랬죠. 발견될 줄 쉽게 해결될 줄 알았죠. 거기 컵이랑 맥주병이랑 뭐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게 2006년 사건인데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옛날에 안 되던 지문도 뭐 다시 나올 수 있고 뭐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이거랑 관계가 없습니까? 조금 애매한 거는 수분이 들어가게 되면 수분만이 아니라 어떤 지분 같은 게 들어가면 이게 녹거나 그래서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이것을 정교하게 지금까지 보관해 왔다고 하면 그걸 회복할 수가 있는데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것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복구할 수 있는 수준이 있고 그렇지 않은 수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사건 이후 3주 있다가 비슷한 동네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한 사건 발발 후 한 22일 지난 9월 25일 날 사실 거의 뭐 근처에서 그 삼도동에 있지 않은 라일락 카페라는 데에서 여주인이 피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예. 역시 목을 졸라 살해됐고요. 수표를 훔쳐갖고 도망간 사건인데요. 역시 경부학교 질식이라든가 범행 후 스위치를 잠그고 갔고, 그러니까 전기 스위치 끄고 갔고 문을 잠그고 간 부분. 똑같네요, 앞에 사건. 거의 똑같죠. 근데 대부분의 범죄자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빨리 도망가기 급급해서.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은 여유가 있는 거죠. 여유 있게 뭔가를 감추려고 할 때, 면식이나 이러할 때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요걸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사건도 미자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범인이 잡혔습니다. 잡혔습니까? 예, 예. 예. 카페 손님이었던 택시기사로 잡혔죠. 그러면 3주 전에 있었던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 지금 연관성이 좀 높기 때문에 게다가 비슷한 동네 또 비슷한 공간 또 피해 대상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동일 범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본인은 극구 자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도 자체도 없었기 때문에 한 사건은 그냥 미제로 된 거죠. 교수님 보시는 어때요? 근데 저는 분명히 이것은 뭐 물론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추적을 해봤습니다만은 분명히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의 그 연관성은 있는데 그게 직접적인 연관성인지 아니면은 무엇인가 뭘 숨기려고 하는 건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죠. 이거 살해 후에 이불 덮어놓은 것도 이 두 번째 사건도 그랬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공통점이 많은데 직접 증거가 없었군요. 그러면. 그렇죠. 직접적으로 뭐 지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었고 본인도 역시 특별한 어떤 뭐 이 알리바이 같은 경우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애매했던 것이었죠. 그러면 경찰들도 그 소위 말해서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게다가 그 소주방 사건의 피해자도 생전에 지인에게 택시기사를 언급한 적이 있었다면서요. 이제 라일락 카페 살인 사건의 범인은 택시기사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주방 피해자의 지인이 피해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실 택시기사가 누가 있는데 사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좀 약간 위협을 느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번째 사건의 범인이 그 직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근데 이 라일락 카페 사건 범인은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네요, 지금까지도. 근데 사실은 이 범인 고 씨는 DNA가 손톱에서 피해자 손톱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빼도 박도 못하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뭐 물론 본인은 이제 억울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이제 다 판결이 끝났기 때문에 이게 본인은 그럽니다. 이 사건 두 사건은 관련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관련이 없다. 이것도 역시 재수사를 아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또 다른 증거가 없다면은 사실은 뭐 동일범 송이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우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증거를 찾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아까 지문 이야기 했습니다. 뭐 과거에 쪽지문 가지고 범인을 특정할 수 없었다. 근데 요즘은 쪽지문으로도 특정할 수 있다면서요.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 수사가 발달하면서 그때는 증거로 할 수 없었던 것이 최근엔 증거로 되는 이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예. 이춘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지문 복구 기술이 상당히 급격하게 발달을 했고 예. 또한 이제 DNA 분석 기술은 뭐 몇 배로 향상이 돼서요. 예. 옛날에 있었던 증거물이 보관돼 있다고 하면은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미자 사건 팀에서 지문 복구 팀이 따로 있고요. 어허. DNA 분석 기술은 날로 향상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자 사건 재검색 팀을 경찰에서 가동한다고 합니다. 예, 미제 사건 재검색 팀.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은 미제 사건 된 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방송에서 했던 것만 해도 여러 개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떤 걸 중점으로 다루는 겁니까? 주로 이제 지문이 남아 있는데 분석을 못했던 것. 그리고 CCTV는 있는데 그 화소가 적어서 지문 영상 감식에 좀 힘들었던 부분들 그걸 다시 그러니까 영상을 재복구하는 거죠. 그것 기술도 상당히 많이 향상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CCTV에 담기긴 했습니다만 자동차 번호가 안 보이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새로운 기술로 그것도 복구해서 보이게끔 만들 수 있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게 되는 가능한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했던 그 영주 택시기사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 그 CCTV 도로 CCTV에 찍혔잖아요. 사진이 범인 사진이. 예, 예. 근데 그게 화질이 굉장히 좋지 않았었는데 예. 그런 것도 선명하게 복구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예. 그래서 그거 시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됐던 것이 그 뒤쪽에 있는 사람이 혹시 있었을까? 공범 여부. 택시 뒤쪽에. 예, 예.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에 윤곽이 있어서 특별한 어떤 흉터 같은 거 얼굴에 아래쪽에 나타나는 거 그걸 통해서 이 일치성 여부를 찾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재검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사건 해결까지 이어진 사례는 있나요? 아직은 없나요? 어떻습니까? 아직은 없지만은 지금 살인 사건은 아니라 하더라도 절도 사건이나 성범죄 사건은 지금 계속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는 보관돼 있는 증거물로 복구가 지금 거의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보관된 증거에 DNA가 남아 있어도 그걸 채취하는 기술이 없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 창고에서 갖고 오면 다시 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재검색 작업이 빨리 또 강범에게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사건들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처리반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